네, 2018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죠. 그래서 국회에서 일명 김용균법 이것도 통과가 됐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별로 없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주 저희가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신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여기저기 연대도 다니고 유가족 또 새로 생기는 유가족들도 만나고 또 재단이 4월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26일 날 출범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며칠 안 된 지난 6일이 고인의 생일이었다면서요? 네. 6일 날의 생일을 준비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그때 장을 봐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핏 그 TV 뉴스를 통해서인가 그 어머니께서 이제 고인된 아드님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인가요? 네, 요번에 갈비찜을 해서 그러게요. 그 묘에 찾아가서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발전소의 현장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지난 1년 동안. 용균이가 일했던 90호기는 조금의 변화는 있었는데 네. 합의안이나 지금 공고안이나 아무것도 지금 이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가 고소고발한 그 원청이나 하청 오너들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0108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모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프레스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모 회사는 은폐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으면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2,142명이었다고 하니까 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용균이 그 사고 통해서 이렇게 산안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네. 그 산안법은 용균이를 살기 위한 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결국은 용균이 동료들도 구의역 김군도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졸속 그 처리가 돼서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법에도 아직 허점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법 안에는 그 기업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인데 있는데 네. 상한선은 높아졌는데 하한선이 솜방망이 예전 그대로가 진행이 돼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처벌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법만 바꾸는 신용만 했고. 네. 그리고 또 그 김용균 특조위가 구성이 됐었고 여기서 22개의 권고안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저희가 이 공고안이 22개가 나왔는데 노무비 착복이라든지 예. 그 적정 인원 충원이라든지 네.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해서 권리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네. 특히 지금 특급 마스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10배에서 16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현장에서 호흡기로 이게 마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막으려면 특급 마스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1, 2급 마스크를 지금 예전에 썼던 것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 2급 마스크는 이런 걸 막아줄 수 없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당장 바꿔야 되는데 그 돈 좀 아낀다고 그 마스크도 안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있는 거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바꿔준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바뀐 게 거의 없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법을 아무리 바꾸고 특조위에서 아무리 권고를 해봤자 현장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돈 논리 때문에. 이 그 특급 마스크라고 하는 게 한 개당 2,950원인 게 맞아요? 예, 이거 2,950원 아끼려고 지금 이 특급 마스크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사람의 목숨이 예. 산업 현장에서는 정말 너무 쉽게 버려지고 있는데 이 그 안전 문제만큼은 돈을 생각하지 말고 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 막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조그만한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죽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너무 많은 그 안전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걸 돈을 생각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그 안전이 방치되고 있어요. 좀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머님? 산안법이 정말 졸속 처리돼 갖고 그렇게 솜방망이 처리가 됐는데 기업들이 정말 안전이 방치되어서 네. 산재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재가 산안법에도 있었지만 이게 졸속 처리됐고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거 그것을 영국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정을 해서 그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걸 막았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정말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성님이 문자 보내주는데 2,000명 산재 사고 사망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빨리빨리 대충대충 현장에 한낱 과태료로 생각하는 사망 합의금입니다. 이런 지금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사람 목숨을 참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로밖에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께서도 지난 1년 동안 뭐 이래서 그 사회적 참사 유족들하고도 연대 활동을 하셨고 산재 피해자들하고도 연대 활동을 하셨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조금씩 어떤 이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이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건 네, 느끼는데 네. 실질적으로 생각만 달라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처럼 그렇게 큰일 당하고 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손 내미는 손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네. 또 힘이 돼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네, 지금 한국 GM에도 과로사가 이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한 달에 제대로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죽었고 또 마사회에서도 자살이 있었어요. 예. 여기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고 예. 5년 이상 장기간 일을 했음에도 이제 그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신입사원한테 줬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현실은 정말 어렵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한번 기수잖아요. 그 말을 한 번씩 더 타야만 월급이 이렇게 더 받는데 그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생활도 되게 어렵게 곤란을 겪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싶어갖고 네. 두 그 어린 자식이 있는데 이 애들 놔두고 그냥 그렇게 아이고. 죽었습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참 바뀌는 게 참 너무 더딘 것 같죠, 어머님 보시기에. 네. 그래도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특별히 세운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처럼 유가족들 만나는 거는 계획도 있고 지금 앞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내일이 고인의 기일인데 내일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지금 태안 화력에 가서 네. 거기서 한 번 더 애 일했던 장소에 가서 추도식을 하고 또 동료들하고 음,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도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그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머님? 정말 참담하고 예. 암담하게 느껴질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아파하기만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저희처럼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안전을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살인을 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이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직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서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좀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좀 많이 사람들이 힘을 내주시고 또 김용균 재단이 지금 출범을 했는데 네. 여기 저희는 목적이 산업 안전을 누구나 노동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중요 과제가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또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또 청년 노동자 권리 사업 보장하고 또 예. 유가족들 또 연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잼마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균 씨는 하늘에서 어머님을 통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머님이 힘내세요. 이런 글을 보내주셨네요. 힘내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오늘 귀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